예, 제가 그 한국불교대학교 대구에 있습니다. 그 우학 스님이 만든 한국불교대학 거기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고 제가 또 심리학자니까 그 상담 심리학에 대한 이론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서양의 이론으로서 만들어진 이런 이론에 동양적인 우리 로저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상담 기법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불교를 접목시켜서 좋은 상담 이론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해서 찾아낸 게 연기법 상담. 연기법이란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다 연기되어 있다. 우리가 그 손님들 와서 연기법이 뭐라요 물으면 저는 아이고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인연 가면은 우리 웬만한 사람들 다 안다 아닙니까? 아이고 인연이 돼갖고 아이고 나는 이 앞으로 한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 동네 20년 살았는데 여기 식당 있는 거는 몰랐네. 하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오늘로 해서 드디어 인연이 닿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이 좋은 연기법 상담을 이론을 개발하려면은 깨달으면서 쓰면 더 좋지 않겠나. 그 아난도 그랬다 않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아난이 그 집회하는데 아난이 갔다가 가섭한테 쫓겨난다 합니까? 호랑이 굴에 어찌 병든 여우가 어슬렁대느냐. 아난이 완전 병든 여우가 됐답니다. 그게 뭔 말이야? 아직 깨닫지도 못했다. 그래서 쫓겨났답니다. 쫓겨나서 홀로 이제 노심초사하다가 이제 탁 깨쳐갖고 합류하게 됐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의 시초. 그리고 저도 깨치고 나서 이 연기법 상담 이론을 적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깨치고 싶다. 나는 깨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한번 꽂히노 해서 막 이제 유튜브에 막 이제 깨달음에 관련되는 그냥 뭐 일반 그 스님들의 말하는 설법 이런 거 말고 정말 깨달음에 관련되는 내용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의 그 남산 그 한기퉁이에 그가 배감로 그 위에 가면 우리가 그 배군로 배군로에 가면은 배군암이 있고 그 배군암에 배군 큰 스님이 계세요. 그래갖고 큰 스님이 늘 그 법문을 이렇게 하는데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깨닫지 않고 무슨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하려면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자기하고 독대를 하면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깨학 교실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깨학 교실에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잘 모르고 일단 전화를 걸었어요. 큰 스님 한 만나 뵙고 싶다. 그러니까 그쪽에 또 그 보살님 친절하게 그럼 언제 오실래요? 내가 언제 가야 되면 보살님이 거사님이 편한 대로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도 큰 스님은 일정이 있고 하는데 제가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쯤 이렇게 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죠 하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큰 스님하고 일정을 맞춰봤는 거죠. 괜찮대요 올해. 그래갖고 야 이제 날짜는 정해졌고 정말 큰 스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깨닫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그 시간 동안 그 백운 스님이 강의하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는 다 거의 다 봤어요. 그분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딱 접촉하자마자 느낌과 생각이 떠오른다. 느낌과 생각이 떠오르는 동시에 상이 생긴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는 18체제가 하나의 자기가 만든 세계잖아요. 그거와 큰 스님 말씀이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실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각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그 큰 스님의 그 법문의 주류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약속된 날짜가 왔죠. 그래서 제가 그 3시에 만나자 이래 됐는데 저는 여기서 한 10시에 대구서 그것인가 하는데 뭐 1시간 반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도 일찍 나갔어요. 나가면서 계속 이제 깨달음 그 스님 만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계속 쉽게 말하면 자선했다. 자선이라는 건 꼭 앉아서 하는 것만이 자선이 아닙니다. 마음을 앉추는 거. 마음이 앉아야지 자선이지. 마음은 뭐 미래 과거로 막 나돌아다니는데 몸만 앉아 있다고 해서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마음이 앉아야 돼. 마음을 앉혀야 이게 진정한 자선이다. 하루 왼종일 앉아만 있다 해서 자선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앉아 있느냐. 하루 점들어서 갖고 뭐 노가다를 하더라도 삽질을 하면서 묻자 하더라도 아니 뭐 설거지 한다고 뭐 일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차분하게 앉아 있으면은 그게 자선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주 가면은 그 백운암 올라가기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 등산로 남산을 등산하는 등산인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그 밑에다가 차를 세우고 이제 그 위에까지 그 전화하면은 이 문을 막아놨는데 그걸 열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도착을 1시쯤 해보니까 2시간이 남는다. 그래서 밑에다 주차시켜놓고 털레 걸어 올라갔죠. 산소 오르막길을 2시간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약속된 3시에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니까 다행히 참 조용한 절집이었습니다. 조용한 절집이었어요. 그래갖고 나랑 거기 있는 주지스님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랑 동갑내기였어요. 소띠 동갑내기였어요. 그리고 거기 보살님 그리고 큰 스님 이렇게 너희 앉아갖고 이제 저를 중심으로 이제 대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뭐 불교 공부는 얼마큼 했노? 제가 아는 거라고는 한국 불교대학교에 가서 법문 들었는 게 전부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중에서 그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유치원생보다가도 못한 거사가 왔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의 근기로 말하면은 유치원보다도 못한 초등학생도 안 되는 그런 근기를 갖고 있는 거사가 왔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한 6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6시에 이제 공양한다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저녁밥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나는 막 견성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가득 차갖고 공양이고 뭐고 나는 안 한다. 그래서 나는 하고 오세요 하고 나는 바깥에 나와서 마당을 어슬렁어슬렁 하고 나니까 이제 공양이 끝났는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아까 있었던 그 방 말고 아주 두 사람이 딱 앉으면 딱 좋은 방에 저를 그쪽으로 안내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큰스님하고 내하고 탁 마주 앉았죠. 그리고 큰스님이 여기 왜 왔어요? 이러더라고. 왜 왔어요? 그럼 깨달으려고 왔어요. 뭘 깨닫는데요? 나도 거기서 탁 뭘 깨닫느냐? 난 그냥 깨닫는지를 말할지 무엇을 깨닫는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깨닫고 싶다. 이 생각만 있었지 무엇을 깨닫고 싶어요? 그런 질문을 터가지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깨닫고 싶었지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은 생각돼. 그래서 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큰 스님이 참나를 찾는 것이 깨닫는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참나를 찾고 싶어요. 이래 됐어요. 그야말로 그 큰 스님 말씀대로 근기가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근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큰 스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거구나. 그냥 하면서
이 머릿속에 뭔가가 이걸 갖다 우리 체득이라 그러잖아요. 체득. 그 장면을 뭐라고 참 말로 표현해주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간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 표정이 아마 큰 스님이 볼 때는 이놈이 알아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는 큰 스님이 이제 더 이상 참나회와 관련되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고 그냥 막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한 9시쯤 됐더라고. 쉽게 말하면 은하대오 큰 스님하고 만나갖고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뭔가 견성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우리 큰 스님이 아이고 뭐 하다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60살 될 때까지 뭐 했나 이거죠. 아이고 이제 한 마리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이제 한 마리 병아리가 태어나고 이제 어쩔 건데. 그리고 내가 그랬죠. 아이고 뭐 오셔 보니까 한 120살까지 사는데 이제 뭐 인생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요 뭐. 자 이렇게 농담으로 했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아침에 10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9시에 산에 내려와서 대구 오니까 집에까지 오니까 거의 11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깨쳤다는 그 한이감, 그 한이감에 의해 갖고 배가 안 고팠어요. 그냥 물만 한 잔 마시고 잠잤다 아닙니까? 완전 내가 가득 찼다. 뭐 요구가 없어요. 뭐 배고프다든가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 즐거움, 한이, 내가 깨쳤다는 그 생각. 그리고 아침에 턱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내가 정말 깨쳤나 싶어갖고 그때까지 보던 그 문문간 책을 탁 펼쳤어요. 그 문문 진제 스님 같은 경우는 깨닫게 되면은 견성하면은 8만 4천 법문일 한 꼬쟁이에 닦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저녁에 깨쳤으니까 지금 문문관을 탁 보면 책을 보면은 문문관 48책이잖아요. 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턱 열어가 봤는데 깨치기 전이나 지금은 똑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럼 내가 안 깨쳤나?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저만 그랬는 게 아니고 해국 스님 우리 유튜브 상에 강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해국 스님도 암자에서 탁 깨쳤어요. 화두를 들고 환치생모라든가 그 화두를 들고 수행하다가 성철 스님이 준 밥그릇을 밥그릇 위에다가 물을 담고 머리 위에 이고 지는 해를 보고 있었는데 눈을 뜨니까 떠오르는 해가 서쪽으로 지던 해가 눈을 뜨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놀래갖고 벌떡 일어나니까 이마에 쓰고 있던 물이 툭 흘러지면서 탁 뭔가 깨쳤어요. 그래갖고 좋다고 돌아다니면서 깨친 눈으로 보니까 토끼야 너도 붙여고 다람쥐야 너도 붙여고 소나무야 너도 붙여고 뭐 다 붙여다 불성을 갖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좋아서 막 지리산 꼴짜기를 뛰다니다가 이제 인가받고 싶어서 큰 스님한테 쫓아갔다 아닙니까? 쫓아가서 가니까 큰 스님이 무슨 화두를 던지는데 깜깜하더라 이거라. 알기는 원하네 하는데 답변을 못 하겠더라 이겁니다. 돈은 했어요. 근데 뭐가 안 돼 있습니까? 돈수가 안 돼 있다. 돈수가. 내가 깨쳤어요. 이 깨쳤는 것을 벙어리가 꿈을 꾸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꿈 꿨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벙어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깨치기는 깨쳤는데 그것을 언어로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표현을 못 한다 이거야. 알기는 알아. 그 자리를 봤어요. 참나 자리를 봤어. 본래 그 자리를 본 거라. 그 본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다.
마치 그 어느 고등학생이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그 이렇게 흔드는 그거를 북채라 합니까? 그걸 탁 잡는 순간에 그 할매 동자승이 자기 몸속으로 싹 들어와서 그 뭡니까? 갑자기 흔들림이 있댔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뭐라고 표현을 못합니까? 똑같이 그 견성을 해도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게 돈 오는 했지만 돈수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꾸 지혜를 쌓고, 그래서 우리 그 큰 스님이 깨달음은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 그리고 저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견성하고 나서 그 경전이라든가 어록이라든가, 이 경전 어록은 자연법이잖아요. 불법이라는 게 자연법이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흘러갈 때는 팽팽하게 흘러가고, 뭐 좁은 데서는 급히 흐르고, 넓은 데서는 천천히 흘러가고, 모든 그 물이 흘러가는 쪽에서는 물을 제공함으로써 식물들이 자라고, 이런 게 다 그 자연법 진리잖아요. 이것을 익히는 거죠. 이것을 익힘으로써 자신의 근기가 그만큼 높아져. 또 내가 본 그 견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높아져. 이걸 우리가 돈수. 우리 이걸 갖다 깨달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은 그것은 견성을 해야 공부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견성한 이후로 그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해도, 유튜브상에 법문을 해도 무슨 말인지 막힘이 없이 다 그 빼짝 마른 스펀지가 그 접시에 담긴 물을 쫙 빨아 당기듯이 막힘이 없이 다 빨아 당길 수가 있었고, 어록이나 경전을 봐도 그냥 쑥 빨아 당기면서 내 자신의 근기가 점점 높아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본 그 견성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너도 이래 하면은 견성할 것이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 이게 돈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오 점수, 돈수라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그 한순간을 말하겠지만은, 그 우리가 하나의 선이라 하면은 하나의 선이 점으로 이어졌다 아닙니까? 확대하면 하나의 선을 쫙 꺼놓고 확대하면 그 하나의 다 점이 붙어갖고 하나의 선이 이루어진다. 그와 같이 이 돈오 견성만큼은 은하대오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근기가 그러니까 사도와 외도를 버리고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영혼은 맑았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비록 그 큰 스님 눈에 보이기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근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사도나 외도에 물들지 않는 영혼은 맑은 영혼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큰 스님 표현들 하자면은 깨달음은 또는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다. 저도 이제 5분 시간부터 유마경을 하나 구입했어요. 무비 스님이 지은 책인데, 이 무비 스님이 지은 책으로 저희 근기를 좀 더 높여보려고 유마경을 지었는데, 이 무비 스님의 그 책을 한 권 샀는데 깜짝 놀랐는 게, 일단 책이 너무 얇았고, 또 이 내용을 딱 보면은, 보통 옷에 보면 여기에 한문이 있고 밑에 풀이가 있는데, 이 책은 한문이 없어요. 다 한글로 쫙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문 없는 책으로 이제 물론 그 무비 스님의 강의와 또 성본 스님의 강의를 참고해서 제가 잘 소화해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마경이라는 책을 안에 내용이 뭐 어떻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이 유마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유튜브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유마경을 읽어 나가겠습니다.